유튜브의 신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하는 분야가 아니면 오래 버티지 못한다. 2년 넘게 채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 충성도 높은 구독자층이 두텁게 형성되면서 크리에이터의 팬덤이 만들어진다. 그렇게 되면 채널에 콘텐츠를 보러 오는 게 아니라 크리에이터를 보러 온다는 뜻이다. 여기에 일정 수준의 광고 수익까지 거두는 상황이라면 직장을 그만두고 콘텐츠 제작에만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궤도에 오르기까지 문제다. 본업도 소홀히 할 수 없고 콘텐츠도 제작하려니 몸과 마음이 고단하고 힘들 수밖에 없다. 내가 권하는 작업 일정은 평일에 기획하고 주말에 한꺼번에 몰아 촬영과 편집을 한 뒤 다음 주 일정한 시간에 업로드 하는 방식이다. 이 일정이 가능하려면 주말에 하는 촬영과 편집이 주말 초과 근무로 느껴져서는 안 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힘들게 일했는데 주말에도 뭐 쉬고 일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든다면 양질의 콘텐츠가 만들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또 힘들어서 억지로 해야 할 정도라면 근원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시청하는 크리에이터가 정말 좋아서 만든 콘텐츠인지 돈만 바라고 억지로 만든 콘텐츠인지 금세 알아챈다. 둘은 재미와 질적인 면에서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콘텐츠 제작이 힘겹다고 느껴지면 시청자 반응을 둘째치고 크리에이터 본인이 힘들어서라도 몇 개월 못 버틴다.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들려면 크리에이터의 끈기에만 기대해서는 안 된다. 애초에 크리에이터가 힘들다고 느끼지 않을 만큼 이를 콘텐츠 소재로 삼아야 한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만큼 좋아하는 일, 아무리 돈을 써도 아깝지 않고 아무리 오래 해도 힘들지 않은 일로 콘텐츠를 만들어야 지치지 않고 오래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덕후는 1인 크리에이터에 가장 적합한 사람 중 하나다. 보는 사람이 없어도 나 혼자 즐겁게 콘텐츠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마인드의 소유자가 아니라 그저 게임을 하고 싶은 사람이다. 중학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쉴 새 없이 게임을 해왔고 매일 밤 직업 삼아 게임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게임이 좋다. 게다가 나는 스트레스를 수다로 해소한다. 힘들면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정반대로 수다를 떨어야 피로가 풀리고 마음의 상처도 치유되는 사람이다. 그러니 매일 밤 하는 인터넷 생방송이 내게는 일이 아니라 즐거운 놀이고 힐링이다. 이것이 내가 10년 넘게 슬럼프 없이 인터넷 방송을 계속할 수 있는 이유다. 돈은 많이 벌지만 불행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하루하루 자기 영혼을 갉아먹으면서 그 대가로 돈을 번다고 느낀다. 하기 싫은 일을 돈 때문에 꾸역꾸역 억지로 한다. 하지만 1인 미디어에서 성공한 이들은 다르다.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서는 성공할 수 없는 분야가 바로 1인 미디어다. 성공한 크리에이터가 좋아 보이는 것은 단지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기 때문이다. 성공 비결 따지지 말고 딱 1년만 성실하라. 성공하는 크리에이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내 대답은 시시하기 그지없다. 성실해야 합니다. 재능 있는 사람은 많아도 성실한 사람은 흔치 않거든요. 더 실용적인 대답을 원했던 사람이라면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사실이 그렇다. 드라마 하얀 거탑에 이런 명대사가 나온다. 센 놈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놈이 센 거야. 이 대사는 1인 미디어에서도 고스란히 적용된다. 재능과 끼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얼마나 꾸준하게 버티는가, 이것이 성패를 좌우한다. 조회수나 구독수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콘텐츠를 꾸준히 제작해야 비로소 성공할 수 있다. 처음 콘텐츠를 채널을 올리면 조회수가 기껏해야 100 정도다. 더 나쁜 경우는 10
안 될 수도 있다. 유명 크리에이터도 처음 시작할 때 다 그랬다. 지금 난다긴다 하는 크리에이터도 조회수가 100도 안 나오는 시절을 겪었다. 거기에 실망하기보다는 꾸준히 영상을 올리며 스스로의 성장과 발전을 꾀했고 꿋꿋이 2, 3년을 견디고서야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지금 당장 시청자 반응이 없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는 없다. 눈 딱 감고 1년간 꾸준히 만들어 보자. 그래도 반응이 없으면 1년 더 만들어 보자. 그때쯤이면 슬슬 반응이 올 것이다. 일단 이름이 알려지고 충성도 높은 구독자가 생기면 초창기에 올렸던 인기 없는 콘텐츠도 결국에는 다 소비된다. 누구도 봐주지 않는 의미 없는 콘텐츠는 없다는 이야기다. 2년 동안 꾸준히 만든 콘텐츠는 절대로 크리에이터를 배신하지 않는다. 편집 방송뿐 아니라 인터넷 방송, 생방송도 결국은 누가 더 성실한가를 겨루는 경쟁이다. 몇 명이 보는지가 아니라 내 방송을 기다리는 시청자가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정해진 시간 나를 보러 찾아오는 시청자를 생각하면 게을러질 수가 없다. 나는 남들 다 쉬는 명절에도 가끔 생방송을 한다. 어떤 시청자는 명절에 더 외로워서 또 어떤 시청자는 심심해서 또 어떤 시청자는 모처럼 시간 여유가 생겨서 내 방송을 기다릴 수도 모르니까 일중동의 전형적인 증세인지도 모르겠지만 방송을 쉬고 있으면 몸이 근질거리면서 안절부절 못하겠다. 카메라와 마이크 앞에 내게는 제일 편한 자리다. 내 머리가 아니라 몸이 그렇게 느낀다. 몇 년 동안 동일한 시간에 생방송을 해왔기 때문에 몸이 그 패턴에 익숙해진 것이다. 일부러 성실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성실해지는 단계에 이미 도달한 것 같다. 화가이자 사진작가 척 크로스는 영감을 아마추어를 위한 것일 뿐 프로는 그냥 작업을 한다고 했다. 가만히 앉아 기가 막힌 영감을 떠오르길 기다리면 아무것도 못하지만 그저 묵묵히 꾸준하게 작업을 하다 보면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크리에이터는 누군가가 에서 돈을 받고 콘텐츠를 납품하는 사람이 아닌 자기 스스로 콘텐츠를 생성하는 사람이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신이 좋아서 하는 일이라 성실해지기도 쉽지만 같은 이유로 나태해지기도 더 쉽다. 크리에이터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동기를 부여하고 성실해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도 지난 35년간 매일 5시간씩 원고를 써왔다고 한다. 나는 그 어떤 재능보다도 우직한 성실함의 힘을 믿는다. 죽은 기획도 되살리는 마법은 편집 능력에서 나온다. 1인 미디어에는 인터넷 생방송과 편집 방송이 있다. 편집 방송이라면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해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방송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프리카 TV가 일찍 자리를 잡으면서 1인 미디어 인터넷 생방송이라는 고정관념이 생겼지만 해외에서는 생방송보다 편집방송이 대세다. 방송 시간이 정해져 있는 인터넷 방송과 달리 편집방송은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편하게 감상할 수 있다. 무엇보다 자기 방에서 혼자 만들어 전 세계가 함께 본다는 점이 편집방송의 매력이다. 반면 인터넷 생방송은 언어 문제로 해외 진출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나는 1인 크리에이터 초보자에게 늘 인터넷 생방송이 아닌 편집 방송으로 시작하라고 권한다. 인터넷 방송은 진행 능력, 순발력, 말빨, 끼가 필요하지만 편집 방송은 기획력만 있으면 누구라도 쉽게 도전할 수 있다. 말빨이나 진행 능력이 부족해도 대본이나 편집, 자막으로도 얼마든지 보완이 가능하다. 크리에이터가 자기 영상을 직접 편집해야 하는 이유. 저는 카메라 울렁증이 있지만 인터넷 생방송이 너무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카메라 울렁증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강연에서 한 대학생이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다. 나는 생방송이 아니라 편집 방송부터 시작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대답했다. 같은 카메라 앞에서도 생방송을
생방송과 편집방송은 긴장감과 압박감 면에서 하늘과 땅 차이다. 생방송은 실수를 바로잡는 길이 없지만 편집방송은 실수해도 얼마든지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다. 따라서 카메라 울렁증이 있다면 일단 긴장감이 덜한 편집방송으로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 좋다. 내가 편집방송부터 시작하라고 권하는 이유도 또 있다. 자기가 촬영한 동영상을 직접 편집하면서 1인 미디어에 대한 이해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명한 크리에이터는 대개 전문 편집자로 따로 두고 있다. 제작할 콘텐츠 양이 늘어나고 광고나 행사 등의 외부 활동이 많아지면서 어쩔 수 없이 전문 편집자를 두게 된다. 또 채널이 인기를 얻고 명성이 높아질수록 콘텐츠 질에 대한 시청자가 기대도 높아지므로 전문 편집자가 필요해지기도 한다. 하지만 채널이 유명해지기 전 초창기에는 광고 수익이 전혀 없어서 편집을 외부에 맡길 만한 여유가 없다. 만약 유명 크리에이터들이 무리해서 초반부터 전문 편집자를 두었다면 어땠을까? 콘텐츠 질이 더 좋아질 테니 더 빨리 성공하진 않을까? 아니, 그렇지 않다. 만일 그랬다면 그들은 지금처럼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단언하는 이유는 1인 크리에이터로서 성공하려면 자기 동영상을 스스로 편집하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편집의 기본은 자르고 붙이기다. 필요 없는 장면은 자르고 필요한 장면끼리는 붙이고, 불필요한 장면이란 엔드컷만이 아니다. 콘텐츠의 기획 방향과 어울리지 않거나 사적인 장면도 잘라낼 대상이다. 또 붙일 장면끼리는 톤을 비슷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연결할 두 장면이 사이에 시간이나 논리적 맥락이 너무 생략되어도 안 된다. 다시 말해 편집을 한다는 것은 콘텐츠의 기획 의도와 컨셉트를 이해하고 일관성 있는 맥락을 유지한다는 뜻이다. 이는 편집과 과정을 통해 자기 기획을 더 선명하게 이해하게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편집은 진행자로서 매너나 말솜씨를 훈련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편집할 때는 필요 없는 말을 하거나 부언하거나 필요한 부분부터 드러내게 마련이다. 이런 부분을 반복해 잘라내다 보면 진행자로서 고쳐야 할 실수와 독특한 습관들이 확연하게 보인다. 크리에이터가 자기 동영상을 직접 편집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자기 매력을 자기가 가장 잘 알기 때문이다. 크리에이터가 가장 돋보이는지, 이 동영상을 통해 어떤 매력을 어필하면 좋을지 세상에서 가장 잘 아는 이는 바로 크리에이터 본인이다. 한때 우리 엉클레도 편집자들이 개그우먼 강유미 씨의 동영상을 편집해준 일이 있었다. 강유미 씨가 각종 방송을 활동으로 시간이 나지 않아서 편집을 아웃소잉했다. 그런데 강유미 씨만의 매력과 웃음 포인트를 전혀 살리지 못한 빙빙한 결과물이 나왔다. 강유미 씨와 친분이 있던 융디님이 강유미 씨의 바쁜 스케줄 얘기를 듣고는 앵클대로 편집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다. 그런데 앵클대도 편집자들은 자기들 손을 거친 것보다 강유미 씨 직접 편집한 영상이 훨씬 재미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편집 기술은 자기들이 더 뛰어날지 몰라도 유머 감각과 센스는 강유미 씨에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었다. 강유미 씨의 웃음 포인트와 매력은 결국 본인이 가장 잘 살리는 이야기다. 자기 매력을 편집 과정에서 가장 잘 살릴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면 크리에이터들이 전문 편집자에게 편집을 맡기는 건 어떻게 된 일일까? 크리에이터들이 편집자 대부분의 전직이 열혈 팬이다. 현재 앵클대도에서 일하는 전문 편집자 중에서도 대도서관 팬 출신이 많다. 한 친구는 재미삼아 내 생방송 수다 영상을 30분 분량으로 편집해 카메라에 올리곤 하다가 나의 첫 번째 편집자로 전격 박탈되었다. 다른 친구들은 엉클대도 직원 모집 공고를 통해 선발한 공채 출신인데 가끔은 나보다 대도서관에 대해 더 잘 아는 것 같아 섬뜩할 때도 있다. 내 방송 캐릭터 일부는 자랑과 허세다. 내 돈 자랑이 아니라 나이 거 되게 잘해.
하고 내 능력치를 자랑한다. 이런 건 또 내가 전문이지 하고 허세 부리다가 당하는 것이 웃음 포인트다. 이런 점을 노련하게 간파하고 캐릭터가 한껏 돋보이게 하는 것이 바로 편집 실력이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편집자가 캐릭터의 매력을 잘 알아야 하고 어떤 맥락에서 그 매력이 돋보이는지를 꿰뚫고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좋은 편집자는 크리에이터 자신이고 그 다음 크리에이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있는 팬들이다. 동영상 편집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5가지. 편집은 내 손으로 직접 해야 하는 이유는 알겠지만 잘할 자신이 없다는 사람도 많을 것 같다. 촬영과 편집의 질에 겁먹을 필요는 없다. 스마트폰 하나와 컴퓨터의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만 있으면 된다. 편집의 기본인 자르고 붙이기는 독학으로 충분히 익힐 수 있는 기술이다. CG나 자막을 넣는 것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편집 초보자를 위한 간단하게나마 편집에 대한 조언을 덧붙인다. 전체 길이는 5분 이내, 초반 30초가 기회다. 유튜브 콘텐츠 대개 스마트폰으로 소비한다. 출퇴근길 전철에서 혹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카페 안에서도 토막 시간을 이용해 시청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호흡이 짧고 전기가 빠른 5분 이내의 동영상이 시청자 눈길을 사로잡기에 가장 적당하다. 길어도 10분은 넘기지 말자. 5분의 분량의 동영상에서는 기승전결을 따질 여유가 없다. 초반 몇 초 안에 눈길을 사로잡지 못하면 시청자 관심은 가차없이 다른 동영상으로 옮겨간다. 초반에 자극적인 영상이 넣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3초 내에 어떤 이야기가 전개될지, 재미 포인트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보여주라는 뜻이다. 2. 주제보다 소재에 집중하라. 공중파처럼 기승전결 다 거쳐서 주제의식을 선명히 드러내야 한다는 강박관념은 버리자. 유튜브 동영상은 주제보다 소재가 더 중요하다. 대개 주제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영상은 시청 후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다고 라는 반응이 나오는데 유튜브 동영상에서는 이런 반응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신선하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소재만 있으면 재미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대두사관이 하루 동안 한 일을 쭉 찍은 동영상이 있다면 그 중에서 오딱 먹은 에피소드 하나만 뽑아 2, 3분짜리로 편집하는 식이다. 작고 별거 아니지만 호기심을 자극하는 소재를 찾아 거기에 집중하는 편집을 하자. 3. 돌발성, 즉흥성을 잘 살려라. 시청자는 다양성을 원한다. 공중파처럼 매끄럽게 구성한 고만고만한 내용보다는 다소 거칠고 투박해도 새롭고 신선한 내용을 보고 싶어 한다. 한 번은 내가 생방송 중에 농구 솜씨를 뽐낸답시고 슛 자세를 취하다 전등을 깨트린 적이 있다. 이런 예상치 못한 상황이 공중파에서도 방송사고지만 1인 미디어에서는 예능 신의 강림이다. 이런 돌발 상황, 즉흥성이 주는 재미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물론 이런 돌발성에는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 재미를 위해 돌발 상황을 꾸미거나 연기하면 금세 티가 난다. 꾸미지 않은 진솔한 태도가 1인 미디어의 가장 큰 매력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자. 4. 생방송 편집 영상은 채팅창이 생명이다. 내 채널에는 생방송 하이라이트 장면만 짧게 편집한 영상이 많다. 생방송 영상을 편집하는 것은 우리나라 1인 미디어 시장에만 있는 독특한 방식이다. 미국 등지에서는 유튜브 개인 수익화 모델이 일찍 도입되면서 생방송 플랫폼이 거의 발달하지 못한 반면 우리는 유튜브보다 아프리카 TV가 먼저 성장하면서 인터넷 생방송이 인기를 끌었기 때문이다. 생방송 영상을 편집해 올리는 방식은 아마도 내가 아프리카 TV에서 최초로 시도한 것이 아닐까 한다. 아프리카 TV에서 방송하던 당시 생방송 영상을 보기 좋게 편집해서 카테고리별로 모아두었고 유튜브 개인 수익화 모델이 도입되자 본격적으로 이런 방식의 동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기 시작했다. 내가 생방송 편집 영상에서 가장 신경을 쓴 부분은 채팅창을 노출하는 것이다.
생방송의 재미 포인트가 영상이 아닌 소통에 있는 만큼 편집 영상에서도 채팅창을 잘 살리는 것이 관건이다. 그래서 당시 아프리카 TV에 이 점에 강력히 건의해서 채팅 다시 보기 기능이 생겼다. MBC 마이클 리틀 텔레비전에서 채팅 자막 없이 출연자 콘텐츠만 소개한다고 생각해보라. 맥 빠지는 원맨쇼로 보일 것이다. 편집 영상을 통해서도 생방송 특유의 소통하는 재미를 잘 전달하려면 채팅창을 소홀히 하지 말자. 저작권에 주의하라. 초보 크리에이터가 가장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저작권이다. 문서, 음악, 사진, 폰트, 영상 등의 저작권도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가져다 쓰다가는 나중에 저작권료 폭탄이 맞을 수 있다. 내 채널은 구독자 수도 얼마 안 되는 설마 저작권 때문에 무슨 일이 나겠어 하고 안이하게 생각하면 나중에 크게 후회한다. 음악은 영상 제작에 빠질 수 없는 요소지만 저작권 문제로 자유로이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돈을 주고라도 쓰고 싶은데 아직 1인 미디어 사용 시스템에 갖춰지지 않아 구입할 방법이 없다. 그렇다면 저작권 있는 음악을 마구잡이로 가져다 쓰다가는 큰 코 다친다. 저작권 협회에서 구독자 수가 얼마 되지 않을 때는 방치하다가 유명해지자 몰아서 저작권료를 청구했다는 사례를 들어본 적이 있다. 다행히 나는 CJEM에서 다량의 음악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어서 음악을 사용하는 데 큰 불편함이 없지만 MCN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크리에이터라면 주의해야 한다. 특히 커버던스 콘텐츠는 음악 저작권이 걸려 있어서 아무리 구독자 수가 많고 조회수가 높아도 광고 수익을 전혀 낼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자. 폰트 저작권에도 신경 써야 한다. 내 경우는 폰트 저작권료만 1년에 60만 원 정도를 지불하고 있다. 저작권료가 부담스럽다면 사용 전에 반드시 무료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영상과 음악 등 저작권 문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로 직접 문의해보자. 시청자와 공감하고 친근함으로 다가서는 소통. 최근 사전 제작 드라마가 일부 만들어지긴 하지만 우리나라 드라마는 사전 제작이 아닌 경우가 더 많다. 그러다 보니 시청자 피드백이 드라마 줄거리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종종 있다. 어떤 캐릭터는 애초에 비중이 없었지만 연기자가 맛깔나게 살리는 바람에 거의 조연급으로 분량이 늘어나기도 하고 또 어떤 캐릭터는 처음 예상과는 달리 소리소문 없이 사라지기도 한다. 처절한 비극적인 결말이 갑작스런 해피엔딩이 되거나 여주인공이 남편이 A에서 B로 바뀌는 경우도 있다. 시청자 반응이 작가가 애초 생각한 전개나 결말까지 흔들어 버리는 것이다. 그야말로 작품 완성도나 주제의식보다 시청자 반응이 제일 중요한 시대다. 하지만 공중파 방송의 경우 시청자 요구에 빠르게 대처하기에는 여러모로 한계가 있다. 짐을 잔뜩 실은 덤프 트럭이 갑작스레 방향을 전환하기 어려운 것과 같은 이치다. 프로그램 하나에 많은 인적, 물적 자본이 투입되는 만큼 시청률이 보장되는 대중적인 소재가 아니면 아예 제작조차 하지 못한다. 박명수 씨는 안 되고 백종원 씨는 되는 이유. 요즘 10대들이 거실에서 가족과 TV를 보지 않고 자기 방에서 혼자 유튜브를 보는 이유가 사춘기 호르몬 때문이 아니라 TV에서 10대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방송하지 않기 때문이다. TV가 소유시키는 계층은 또 있다. 낚시나 골프 말고 다른 취미를 가진 사람은 공중파에서 볼만한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이 거의 없다. 거의 모든 채널에서 동일한 뉴스를 전달하고 똑같은 영화와 음악을 다루고 고만고만한 포맷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비슷한 연예인을 출연시킨다.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것이 바로 1인 미디어다. 1인 미디어는 덩치가 가벼운 만큼 발걸음을 떼기도 방향을 전환하기도 쉽다. 기획부터 출연, 촬영, 편집까지 한 사람이 모두 해내는 경우는 두말 나위에 할 거 없고 여럿이 팀을 꾸린 경우라도 마찬가지다. 1인 미디어는 의사결정 과정이 간단하고 시간, 인력, 자본을 적게 들이기 때문에 어떤 콘텐츠라도 쉽게 제작할 수 있다. 아무리 대중적이지 않은 희소한 취미를 가졌더라도 유튜브를 검색하면 내 구미에 맞는 콘텐츠를 하나 이상은 반드시 찾을 수 있다. 1인 미디어는 소수의 시청자도 외면하면 하지 않는다. 그야말로 세상의 모든 관심사와 취향을 다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점점 다양해지는 시청자 요구를 반영하기에 1인 미디어만큼 적합한 매체는 없다. 1인 미디어의 시청자 친화적인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인터넷 방송이다. TV가 일방향 콘텐츠라면 인터넷 생방송은 창작자와 시청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쌍방향 콘텐츠다. 나는 방송할 게임을 미리 플레이해보지 않는다. 전 플레이할 때의 생생함을 실감나게 전달하기 위해서다. 시청자는 내가 플레이하는 동안 채팅창을 통해 나와 소통한다. 뒤로 돌아가 보세요. 거기 아이템을 있을 거예요. 왼쪽 방으로 들어가 봐요. 거기에 뭐가 있을지 너무 궁금해요. 내가 시청자 말대로 뒤로 돌아가서 아이템을 획득하거나 왼쪽 방으로 들어갈 때 시청자는 공중파에서 느낄 수 없는 소통의 쾌감을 느낀다. 대도서관은 완벽하고 능숙한 플레이어가 아니라 시청자가 개입하여 완성시키는 플레이어다. 내가 게임에 도전할 때마다 시청자들은 댓글에 이런저런 코치를 하고 응원도 보내면서 방송에 강하게 몰입한다. 이렇게 크리에이터와 시청자가 함께 소통하며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1인 미디어다. 1인 미디어의 핵심이 소통이라는 사실은 MBC 마이클 리틀 텔레비전 내 출연한 박명수와 백종원 씨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다. 박명수 씨는 방송 시간 내내 디제잉 솜씨를 보여주는 데만 급급해 시청자와 소통을 거의 하지 못했다. 시청자가 뭐라 하든 아랑곳하지 않고 디제잉만 열심히 하다가 결국 웃음 사냥꾼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얻으며 장렬히 꼴찌를 기록했다. 반면 백종원 씨는 자타공인 마리텔 절대 강자였다. 흔한 재료로 빠르고 쉽게 만드는 요리를 선보인 그는 구수한 사투리와 푸근한 인상으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다. 하지만 양질의 콘텐츠와 푸근한 매력, 청산 뉴스 말솜씨만으로는 그가 마리텔에서 6회 연속 1위를 차지한 이유를 다 설명하지 못한다. 그가 시청자들의 폭발적인 지지를 받은 진짜 이유는 탁월한 소통 능력 때문이다. 설탕을 더 넣어달라는 댓글에 그럴까요? 하면서 설탕 2숟가락을 더 넣기도 하고 설탕을 너무 많이 넣는다는 지적에는 당황한 듯 말을 더듬으며 일반 가정에서도 이 정도는 다 넣지 않나요? 하고 변명을 해 웃음을 안긴다. 급기야 6개 모니터에서 쏟아지는 채팅을 한꺼번에 소화하면서 각 채팅방 시청자들 사이에 소위 드립력 경쟁까지 붙이는 노련한 소통 능력을 보이기도 했다. 현대인의 타이반으로 외롭게 산다. 사람들과 부딪히는 건 싫지만 외로운 것도 싫다. 그래서 나를 덜 노출하면서 사람들과 편안하게 소통할 방법을 찾는다. 온라인 번개 모임으로 남 모르는 사람들과 한 끼 식사만 하고 헤어진다거나 휴대폰으로 혼자서 뉴스 기사를 보면서도 댓글을 꼭 확인하는 것도 혼자 있지만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고 싶어서일 것이다.
현대인의 이런 심리를 가장 잘 충족하는 매체가 바로 1인 미디어다. 혼자 시청하지만 여럿이 함께 보는 느낌, 소통을 하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 이것을 잘 파악해야 소통의 달인이 될 수 있다. 크리에이터와 하길 참 잘했다 싶은 순간들. 크리에이터들이 외부 활동이 점점 다양해지면서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팬들과 접촉할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 부산에서 팬 미팅을 한 적이 있는데 휠체어를 탄 채로 전철과 버스를 여러 번 갈아타고 힘들게 오신 팬이 있었다. 그분은 내 방송에 큰 활력소가 된다며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내가 더 감사한 마음이었다. 채팅방을 통해서는 못 느끼는 오프라인 소통만의 감동이 분명 있다. 광주에서 열렸던 1인 미디어 관련 행사에서 나와 윤딩님이 팬 사인회를 가진 적이 있었다. 태양볕에 쨍쨍 내려지는 여름날 무려 1,300명에 이르는 팬들이 우리 사인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천막 아래 편히 앉아 사인을 하는데 팬들이 무더위에 줄을 서야 하니 그저 미안할 따름이었다. 원래 사인회는 1시간만 예정되어 있었지만 오래 기다렸을 팬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 없었다. 주최 측의 양해를 구하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인을 해드리고 기로 했다. 한 분 한 분 사진까지 찍어 드리느라 그날의 팬 사인회는 여시간이 훌쩍 지나서야 막을 내렸다. 흔히 사인회를 한다고 하면 팔이 아플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일 고통스러운 부위는 옆구리다. 팬들과 사진을 찍기 위해 몸을 한쪽으로만 계속 기울이기 때문이다. 6시간의 대장정 사인회가 끝나자 옆구리에 알이 배겨 한동안 로봇처럼 움직여야 했지만 팬들과 대면하는 즐거움에 비하면 그 정도 고통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연예인이라고 다 팬덤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일부 연예인이 재능을 뛰어난데 팬덤이 없다. 반면 유명 크리에이터에게는 반드시 팬덤이 있다. 최근 열린 고척동 다이아 페스티벌 2017년에는 무려 4만 명에 이르는 팬들이 운집했다. 이 정도면 가히 톱스타급 팬덤이다. 크리에이터에게 팬덤이 있는 이유는 소통 때문이다. 소통이 생명인 1인 미디어의 특성상 크리에이터 팬덤 형성은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다. 내 블로그에는 팬들이 그려준 팬 아트를 따로 모아두는 코너가 있다. 그 그림을 한 장 한 장 볼 때면 늘 놀란다. 아, 나한테 이런 면이 다 있었나? 팬들 눈에는 내 이런 면이 매력이었나? 나도 모르는 나의 매력을 팬 아트를 보며 새삼 알게 되고 이것이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많은 영감을 준다. 그야말로 팬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콘텐츠가 되는 것이다. 유튜브 편집 방송에 달아주는 시청자 댓글도 많은 도움이 된다. 어떤 부분이 시청자들에게 어필이 했는지, 혹시 내가 실수하거나 본의 아니게 시청자에게 불쾌감을 준 일은 없는지, 내 방송과 진행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기회를 준다. 공포게임 영상이 올라가면 시청자가 공포 영상을 잘못 보는 다른 시청자를 위해 조심해야 할 구간을 미리 귀뜸하는 댓글을 남겨주기도 한다. 1인 미디어 시청자가 크리에이터